여러분 안녕하세요. 고3 2020학년도 전국연합학력평가 3월 한국지리 총평을 오늘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해설에 들어가기 전에서 오늘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었고 어떤 것들을 주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총평을 준비했으니까요. 일단 총평 간단하게 살펴본 다음에 문제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여러분들이 원래대로라면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공부를 열심히 한 다음에 처음으로 보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모의고사가 바로 이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입니다. 그런데 이 3월 학평은요, 여러분들의 성적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준비가 어느 정도 되었던 N수생이나 재수생 같은 분들은 시험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3월 학력평가의 등급이나 점수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겨울방학 동안 또 3월 학평 보기 전에 다졌던 개념들을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연습들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시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부했던 내용들이 대체 어떻게 출제되는지 이런 식으로 20문항이 구성되고 있구나. 그리고 20문항을 30분 동안 푸는 게 이런 정도의 느낌이구나. 이런 정도의 감을 잡아가는 정도, 그런 정도의 의의가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등급이 높게 나오거나 또는 낮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절대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고 20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구나, 그 정도의 감만 잡으시면 되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주 우여곡절이 많았죠. 우여곡절 끝에 시험이 연기가 되고 3월 학력평가인데 4월 말에 보고 말았죠. 그리고 또 시험지를 학교에서 수령해다가 직접 풀어본 학생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뭐 드라이브 스루로 가져가기도 하고 워킹 스루로 가져가기도 하고요. 저도 아침에 워킹 스루 학생들에게 시험지를 배부했는데요. 정말 아주 귀중한, 아주 특이한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3월 학력평가가 끝난 이 시점에 여러분들 오늘 수능이 며칠 남았을 것 같으세요? 223일이 남아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3월 학력평가 끝나고 나면은 요 223일보다 한 30일 정도가 더 있었겠죠. 그런데 3월 학력평가가 끝났는데 지금 불과 22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 그런데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인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은 또 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짧은 시간이긴 해요. 그러나 이 223일은 여러분들의 등급을 아주 크게 향상시키는데 어떻게 보면 충분한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223일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요. 그래서 각각의 시험을 볼 때마다 매번 집중을 해서 모의고사 어차피 수비잡이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수비잡이야, 뭐 모의고사 중요하지 않아, 학력평가, 모평 중요하지 않아, 못 봐도 상관없어, 어차피 수능만 잘 보면 되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항상 시험 들어가기 전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시험 문제를 풀이하겠다,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시험을 풀이하겠다. 그리고 문제를 푸는 와중에도 이걸 어떻게 하면은 내가 잘 풀어낼 수 있을까? 이건 대체 어떻게 풀이하는 거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사고를 자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들이 결국은 수능을 향해 가는 길이거든요. 자, 그럼 오늘 출제되었던 20문항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었는지 일단 출제 경향부터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총평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가 쉽지만 어려웠다라고 적어놨는데요. 참 아이러니한 문장이죠. 쉽지만 어려웠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오늘 학력평가는 쉬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을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쉽지만 어려웠다라는 문장을 사용해 왔습니다. 항상 이 3월 학력평가는요,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 굉장히 어렵게 느끼죠? 왜냐면 첫 번째 시험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여러분들의 실력이 아직 연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여러분들이 이런 말 정확한 표현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아직 쪼렙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초보인 단계입니다. 초보 운전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막 운전을 배워서 차를 끌고 밖으로 나온 상태입니다. 당연히 어렵겠죠. 옆에서 막 차가 지나가고 막 차선 옮기는 것 자체도 힘들고 막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능 직전에 다시 한번 학력평가를 3월부터 학력평가와 모의평가를 3월부터 꾸준하게 풀어본다면 3월 학력평가가 정말 쉬웠구나, 내가 왜 이때 이 문제를 못 풀었지라는 생각을 반드시 하게 될 겁니다. 문제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3월 학력평가는 쉽게 출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매해 그래왔습니다. 작년 3월 학력평가가 조금 어려웠는데요, 작년 빼고는 늘 3월 학력평가는 생각보다 쉬운 문제들이 출제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등급 컷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등급 컷 관련된 얘기는 제가 해설 강의 진행하기 전에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쉬운 기조가 유지되었다. 왜냐면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학생들이 한국지를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3월 학년평가를 보고 너무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포기하고 선택 과목을 바꾸는 사례들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충분히 풀 수 있을 만한 문항들을 출제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쉬운 문항들도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런데 등급을 변별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문항이 한 문제 정도 끼어 있는 게 일반적인 3월 학년평가의 문항 구성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렵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 20문항은 어떻게 출제되었느냐? 일단 교육과정이 바뀌고 나서 첫 번째 보는 학력평가였습니다. 첫 번째 보는 모의고사였죠. 그래서 결국 이제 바뀐 교육과정, 그러니까 바뀐 교육과정에서 새롭게 추가된 내용들이 어떻게 출제될 것이냐. 일단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아마 새롭게 들어온 내용들은 그렇게 많이 출제되지 않을 겁니다. 출제되더라도 어렵게 출제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일단 교육과정이 바뀌게 되면은 3월이나 4월, 그러니까 수능 전에 보는 시험에는 새 교육과정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들이 거의 출제가 됩니다.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이번 3월 학력평가에도 1번과 2번이 새 교육과정에서 출제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2번 같은 경우에는 동해와 독도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아주 새로운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새 교육과정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문항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어렵게 출제되지 않았죠. 결국 20문항을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그동안 우리가 공부해왔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결국 그동안 공부해왔던 그리고 그동안 출제되어 왔던 문항들이 지속적으로 바뀐 교육과정에서도 출제될 것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지도 문항을 제가 꼽아봤는데요. 지도가 등장한 문항을 다 꼽아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문항입니다. 20문항 중에 일곱 문항이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중이 높은 거죠. 그래서 지도는 여전히 중요했다. 그리고 지도는 늘 중요하다. 그래왔듯이 여전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도학습 꼼꼼하게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주목할 만한 문항, 조금 어려웠던 문항, 좀 변별을 위해서 출제됐던 문항이 7번 기호 문항입니다. 이 문항 아주 어렵진 않았지만 함정에 빠져든 친구들이 조금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어려웠던 문항은 제 생각에는 16번 문항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자연재해 피해 액이 비율로 제시되면 조금 난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3월 시점에 풀이하기에는 쉽지 않았던 문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1번 에너지의 권역별 생산 관련된 문항도 쉽지는 않았을 건데요. 얘는 생산 관련된 문제여서 하나씩 찾아가면 충분히 찾아갈 수 있었던 문항이긴 합니다. 어쨌든 요 문항들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요거 같아요. 지도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개념을 알더라도 지도를 해석하지 못하면 이 지도에 나와 있는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모른다면 문제를 풀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도학습 꼼꼼하게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뭔가 좀 위기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 이거 넣어놨냐면 시간은 계속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갈 겁니다. 결국 이 남아있는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는지가 수능에서 어떤 성적을 거두느냐에 아주 중요한 수능에서 어떤 성적을 거두느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개념입니다. 개념을 꼼꼼하게 학습하시고 복습하시고 반복하시고 복습하시고 반복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한 번, 두 번 훑어보았다고 해서 다 아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자만하지 마시고요. 꼼꼼하게 내가 부족한 개념들을 계속해서 찾아 나가시면서 그 부족한 것들을 보완해 나가는 시간으로 삼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념학습 꼼꼼하게 마무리 지어 가시면서 4월, 6월, 9월, 10월 그리고 수능까지 시험 준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3월 학력평가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자만하지도 마시고요. 너무나도 실망하지도 말고 여러분들의 실력을 판가름한 상태에서 나머지 시험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총평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우리 본격적으로 20문항 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에서 만나요.